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은 등교 수업과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인데 화상 수업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느 날 아이 국어 시간에 아이의 수업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선생님이 영상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려줬지?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교과서를 펴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책을 보지 않고 화면을 계속 아직도 보고 있다던가 딴짓을 하고 있다던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던가 멍 때리고 있다던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등교 수업이 아닌 화상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업 자체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들었던 내용인데도 아이들이 문자를 딱 접하는 순간 멘붕에 빠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제목은 바삭바삭 갈매기라고 하는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수록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아이. 또 글은 끝까지 읽어 내려갔는데 오늘 말하는 이 문해력, 문자를 해석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많이 읽어보고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물론 책을 읽는 것, 최종 목표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일수록 반드시 부모님이 책을 충분히 읽어주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춘기라서 제가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듣질 않아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 올린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셨을 때의 장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혼자서 읽을 때는 좀 재미없었던 것들이 엄마가 훨씬 더 능숙하게 읽어주니까 책에 더 빠지게 되고 책의 내용이 더 와닿게 되고 엄마가 이렇게 읽어준 책들은 내가 다시 읽었을 경우에 너무 생생하게 그 느낌이 기억나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을 여러 번 하시면 나중에는 엄마가 읽어주지 않고 나도 처음 읽는 책인데도 책을 눈으로 글씨를 따라가면서 이해까지도 동시에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결국 책의 맛까지 알게 되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클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글을 읽긴 하지만 아직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면서 읽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 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읽고 있는 거예요. 글자는 읽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책을 혼자 읽게더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책을 엄마가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내용이 혼자 읽었을 때는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마음 편하게 엄마가 읽어주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려지잖아요. 비로소 문자로 된 책이 뭔가 그림처럼 그려지기 시작하고 영상처럼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게 책 읽는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더 재밌으니까. 그 재미를 알게 되면 스스로도 책을 읽는 아이가 되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이 책 읽는 것을 엄마가 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판타지를 버리세요. 판타지, 이런 모습이죠. 엄마가 책을 뽑아오면 아이가 그때까지 예쁘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가 읽어주는 것들을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 기분 좋게 책 한 권을 마친다. 이게 우리의 판타지입니다. 그러면 저의 현실, 제가 겪었던 현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고 하면 아이 안 읽어줘도 된다, 싫다, 거부를 합니다. 그죠? 책을 어렵게 가져오면 나 이 책 싫어한다, 재미없다, 그럼 네가 가져와라. 그럼 아이가 책을 가져오는데 아이 레벨에도 절대 맞지 않는 책을 이제 들고 옵니다. 그럼 엄마가 또 한 소리 하죠. 네가 이거 이해할 수 있기나 해? 또는 이렇게 유치한 책을 지금 네가 읽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 알았어. 그냥 읽어보자. 막 읽으면 아이가 막 딴 데 먼저 막 장수를 넘겨버리거나 엄마가 열심히 힘 빠지게 막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책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막 해대거나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아, 됐어. 이제 너한테 다시는 책 안 읽어줘. 이렇게 해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은 그날로 끝.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사실 저에게는 리얼리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타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네, 그런데 이렇게 현실만 분명하게 직시하고 시작을 해도 기대를 일단 적게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오늘 하루는 책 표지만 그래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일은 그래 네가 가져오는 책 아무리 유치한 거라도 내가 읽어주마 생각하시고 진짜 뭘 가져오더라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막 집중을 안 하면 그래 어디냐 오늘 그래도 몇 장 읽었네 거기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제가 피곤한 날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에 몰두해서 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그 하루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꾸준히 하고 있고 아이가 점점 책을 즐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책을 빼서 읽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문해력도 당연히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엄마가 책 읽어주는 이 활동 사실 쉽지 않습니다. 책 읽어줄 때 목도 아프고요, 에너지도 없고요, 사실 힘든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하다 말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낼 수 있었던 어떤 저만의 뭔가 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요. 아이와 하고 있는 이 활동에 대한 것들을 노트 한 권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바인더 한 권을 고르셔도 좋아요. 그리고 손글씨 쓰기 싫으신 분들은 어플이나 아니면 이미 깔려져 있는 휴대폰에 있는 뭐 달력 기능 같은 걸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기록을 하시는 이 방법을 꼭 하시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법은요. 오늘 책을 읽어준 날짜, 그리고 오늘 어떤 책을 읽어줬는지 책의 제목, 그리고 아이 반응이 어땠는지를 별 3개로 표시를 했어요. 반응이 정말 안 좋았다. 별 안 주고요. 정말 좋았다. 별 3개. 이렇게 반응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 가기 직전에 읽어줬는지 뭐 자기 전에 읽어줬는지 대략적인 시간이라도 남기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을 좀 남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상황을 적었어요. 너무 또 이걸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면 이거 적는 게 어려워서 또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적는 게 어려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짜, 시간, 제목, 그리고 아이 반응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남기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아이한테 뭔가 화를 제일 안 내고 기분 좋게 읽어줬던 시간은 자기 직전이 아니었구나, 오전이었어. 뭐 이렇게 나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책 취향,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책을 읽어줄 때 반응이 좋았구나, 지식책은 되게 싫어하네,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레벨 책이 좀 적당하구나, 아이 레벨도 파악할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아진 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첫 페이지부터 넘겨봤더니 첫날에 진짜 이렇게 애한테 화만 내고 끝났네. 근데 둘째 날에는 제목만 읽고 또 끝난 날도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전했다. 한 달 동안 했더니 책을 얇은 거 한 권이라도 읽어줬다. 이런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길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 노트를 통해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면 아이와 저만의 특별한 어떤 책 읽기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일기만큼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오래 진행할 수 있고 문제점도 파악이 된다는 것.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거는 다 잊혀지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그 방법,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영어에 관련된 내용,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